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pH 수질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H라는 것은 먼저 정의상 H 플러스 이온, 즉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화 시킨 것이 pH입니다. 수소 이온 지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pH는 수질의 산이나 알칼리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pH가 너무 낮거나 또 pH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는 수생 생태계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폐수 처리를 하든 수처리를 하든 최종 방류하는 그 물의 최종 pH는 중성 가까이 되도록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 영상 강의에서는 세 종류의 용액에 따른 pH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강산과 강염기의 케이스고, 두 번째는 약산과 약염기의 경우이고, 세 번째는 산과 염기가 혼용되었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액성이라는 것은 산과 산이 합해지는 것, 또는 염기와 염기가 합해지는 것, 다른 액성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같이 합해지는 액성 혼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화적정에 대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물속에서 어떤 물질, 화학물질이 100% 완전 해리될 때, 다른 말로 강산과 강염기죠. 예를 들어서 수산화 칼슘 CaOH2가 200mg/L가 물속에 녹아져 있을 때,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완전 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0mg/L가 몰 농도로서 얼마인지를 우리가 먼저 환산을 해야 되죠. 자, mg/L의 수산화 칼슘은 보는 것처럼 단위 환산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자, 1몰의 수산화 칼슘은 분자량이 74g이죠. 칼슘은 40, 그리고 O는 16, 그리고 H는 1. 그렇게 되면 17 곱하기 2는 34, 맞죠? 40이니까 7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몰 농도로 환산을 하죠. 자, 모든 우리가 농도 계산을 할 때는, pH 계산을 할 때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램 단위가 있으면 몰 농도로 1차적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100% 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수산화 칼슘이 1몰이 녹게 되면 1몰의 칼슘과 또 2몰의 OH가 물속에서 해리가 되겠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OH의 몰 농도라는 것은 이게 1몰일 때 OH는 2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CaOH2 농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OH 농도는 우리 앞서 계산했던 농도의 2배죠. 자, 그러면 pOH라는 것은 pH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기 OH-이온의 몰 농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3이 됩니다. 자, pH와 pOH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pH랑 pOH를 더하면 물이 25도씨일 때 우리가 14죠. 그렇기 때문에 pH는 14에서 pOH를 빼면 이렇게 11.7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문제는 보시면 약산과 약염기입니다. 약산, 약염기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고, 또 2장에서도 평형상수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 암모늄 NH4OH가 물속에 이만큼이 존재를 하고, 이때 약 5%가 해리 된다고 했을 때 이때의 pH는 얼마인가? 자, 모든 pH 문제는 미리그램을 몰 농도로 1차적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몰 농도 140mg/L의 수산화 암모늄은 단위 환산하고, 자, 1몰은 요 계산을 쭉 하면 분자량이 35가 되겠죠. 자, N은 14죠. 그리고 H는 1이니까 4, 28이죠. 그게 28에다가 17을 더하면 35죠. 이렇게 하면 0.004몰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
이런 물질들은 물속에서 완전하게 해리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절차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반응량이라는 것은 100%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가 물속에 해리되어서 나오는 양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0.004몰에서 여기 5%가 해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5%, 즉 0.05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수산화 암모늄의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마이너스 해리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물속에 해리되는 이온들은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1몰, 1몰, 1몰일 때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자, 여기서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 반응량이 플러스 양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해리되어 나오면 물속에 이만큼의 양과 또 OH기의 이만큼의 양이 생성된다.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일 때는 평형상수를 쓰죠.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농도, 즉 이 농도, 그리고 이 농도, 이 농도 세 개의 농도로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평형상수를 쓸 이유가 없죠. 왜? 5%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 OH 농도의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pOH는 로그 스케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pH는 이렇게 10.3이 나옵니다. 자, 쉽죠? 두 번째 문제도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이 300mg이 용해될 때 이때의 pH는 얼마인가? 자, 미리그램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 미리그램 단위를 우리가 몰 단위로 바꾸죠. 자, 이렇게 하면 0.005 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산 그리고 약염기 문제에서는 식을 꼭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반응식을 먼저 적고 반응식이 있죠. 자, 반응량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했던 문제에서는 5%가 용해되어져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반응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즉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100%에서 일부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을 X라고 하고 이 반응이란 말은 요 반응물에서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되고 생성물에서는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 후에는 반응 후라는 말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죠. 자, 반응 후 평형 상태라는 것은 최초 양에서 그리고 이만큼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이만큼의 양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은 이만큼. 그리고 H 플러스는 이만큼. 자, 이 세 가지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에 활용을 해야 되죠. 평형상수는 반응물이 분모 그리고 생성물이 분자에 각각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Ka 값은 항상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값이 나와 있으면 요 CH3C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은 X고 또 H 플러스도 X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식을 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쭉 나열해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자,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근의 공식 있죠.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1, 그 x2 외에 두 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을 이제 어떤 값을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x가 뭡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죠. 그러면 로그 값을 취해주면 3.54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 있으면 식에서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항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정을 수립하고 그 가정에 맞추어서 문제를 간략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서 계산식에서 여기에서 이런 대부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왜? 용해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요 X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100%에서 굉장히 작은 양의 일부만 떨어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보다 떨어져 나오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약산의 특징이죠. 약상이라든지 약염기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 0.005 마이너스 x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x제곱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계산을 하면 값이 3.52가 나옵니다. 자, x 값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 x 값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봐야 되죠. 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0.005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최소 한 100배 정도 또는 수십 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 정도면 충분히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내용을 보면 3.54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다 하더라도 pH 값이 물론 약간 차이는 나지만 굉장히 근사치로서 값이 얻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중요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액성 혼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pH 용액을 혼합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같은 액성이라는 것은 산과 산 또는 염기와 염기, 다른 액성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게 되겠고, 중화적정이라는 것은 다른 액성의 같은 개념 또는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은 액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산과 산 그리고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매스 밸런스, 즉 물질 수지를 세웁니다. 자, 이때 물질 수지를 세울 때는 즉 몰 농도가 아닌 노르말 농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은 H, 즉 수소 이온이 한 개 있는 게 있는 반면 또 황산 같은 경우는 H2SO4, 즉 수소 이온이 두 개가 있는 물질이 있죠. 자,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몰 농도로만 따진다면 H가 두 개 있는 거랑 H가 한 개 있는 것 같은 1몰이라 할지라도 수소가 가지고 있는 효력은 다르죠.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효력을 나타내는 게 당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노말 농도는 우리가 용액 1리터 안에 그 용질의 당량수입니다. 당량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당량은 뭡니까? 가치인데 어떤 가치입니까? 수소 이온의 가치죠. 어떤 물질은 뭐 구체적으로 황산 같은 경우 H2SO4 같은 경우에 자, H2SO4가 우리가 1몰이라고 하면 이제 이 1몰의 H2SO4라고 하면 여기에는 H2가 1몰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요 안에는 H2가 2몰이 들어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요 당량수가 효력을 가지는 H의 가치가 1몰의 2배가 되죠. 왜? 요 1몰의 황산이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서 2몰의 H 수소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 개념이 노말 농도 또는 노르말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질의 당량수가 분자로 올라가는데 이 당량수는 우리가 알칼리도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즉 화학 반응할 수 있는 요 개수를 의미하는데 당량수라는 것은 어떤 반응물이 있을 때 그 반응물의 무게를 당량 무게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당량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황산이 98g 있다. 그러면 요 98g의 황산은 요 황산이 가지고 있는 당량 무게는 뭡니까? 당량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황산 같은 경우는 당량 무게는 요 분자량을 뭐로 나눠준다 했습니까? 분자량을 양이온 가스로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황산의 분자량은 98g인데 그리고 요 98g에 들어있는 양이온 가스는 H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이퀴발란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량 무게는 이퀴발란트당 49g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량수는 2. 자, 이렇게 되면 황산 같은 경우 98g이 존재를 하면 그때의 노르말 농도는 2 그리고 per 리터, 즉 1리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2 노르말이 된다는 겁니다. 요 2 노르말이라는 요 의미가 우리가 1몰일 때 수소는 2배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2 노르말의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산이 300mg/L 그리고 염산이 100mg/L가 있을 때 이 두 용액을 합한다면 이때의 pH는 얼마인가? 자, 둘 다 산이죠. 왜?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황산은 이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면 황산이 300mg/L가 있고 당연히 단위 환산을 하죠. 우리가 이퀴벌런트 그리고 당량 무게, 자, 이것을 나눠주죠. 아까 당량 무게를 나눠준다 했으니까 이게 황산이 가지고 있는 당량 무게죠. 자, 이렇게 되면 황산의 노르말 농도는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염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밀리그램 단위 이거 당량 무게를 나눠주면 이런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요 식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물질의 노르말 농도 그리고 부피, 노르말 농도, 부피.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두 용액이 어쨌든 간에 합해지죠. 합해지니까 전체 부피는 두 개의 부피를 더한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새로운 혼합이 되었을 때의 그때의 노르말 농도는 부피를 더하고 앞서 봤던 내용들을 계산을 하면 새로운 노르말 농도가 나오고, 이 노르말 농도가 뭡니까? 이 노르말 농도가 이제 H라는 거죠. 그래서 요 H 플러스의 요 노르말 농도를 로그화시키면 pH는 2.26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노르말 농도가 왜 H 플러스의 농도가 됩니까? 노르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량, 즉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형성된 농도 단위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H 수소이온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황산 같은 경우는 1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소이온은 2몰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염산 같은 경우는 1몰이 존재하면 요 수소이온은 1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몰이지만 2몰의 가치를 내는 게 이게 2 노르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르말 농도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수소이온의 토탈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액성 혼합에서 이번에는 다른 액성입니다. 다른 액성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납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난다는 것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물이 되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성이 다를 때는 반응하고 나서 중화되고, 중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물로 바뀐다는 거죠. 자, 물로 바뀌고 남는 양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우리가 산을 하든 그리고 뒤에 염기를 하든 또는 반대로 여기를 염기를 하든 여기를 산을 하든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자, 산과 염기가 합해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두 개가 합해지는 거죠. 비록 물이 만들어지지만 최적 부피는 두 개의 부피가 합한 부피가 된다. 이때 새로운 노르말 농도. 자,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쉽습니다. 0.01 노르말의 산과 0.02 노르말의 NaOH 염기가 만난다면 이때의 pH는, 자, 그러면 새로운 노르말 농도의 개념은 두 개의 부피는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이 앞부분을 뭐로 했습니까? 앞부분을 산입니다. 산. 그렇죠? 또 뒷부분을 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을
앞부분을 산으로 할지 뒷부분을 산으로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는 요 앞에를 산으로 했죠. 그리고 뒤에를 염기로 했고, 자, 그렇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산과 뒤의 염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염기가 더 크다는 말이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은 0.01 노르말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이게 0.01의 H 플러스가 아니라 어떤 농도다? 그렇죠. OH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다면 이때는 염기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의 pOH는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pOH는 염기가 0.01이니까 이 값에서 pOH가 2면 pH는 1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액성일 때의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액성 혼합일 때 중화적정. 중화적정이란 말은 우리가 산과 염기의 양이 동일해서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산과 이 정도의 산을 중화 처리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산을 모두 없애서 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4%의 NaOH는 얼마의 양이 필요한가? 자, 물론 두 개의 비중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비중은 1로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그러면 0.1%의 산이라는 것은 퍼센트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0.01이죠. 100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0.1%란 말은 0.001과 동일합니다. 자, 이게 왜 10의 3성 ppm입니까? 자, ppm은 퍼센트와 마찬가지로 ppm의 정의가 뭡니까? ppm은 10의 6성계 중에서 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ppm의 정의입니다. part per million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10의 3성 ppm이 되고, 자, ppm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램 단위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분의 미리그램이죠. 자, 요 두 개를 환산하면 킬로그램은 뭡니까? 킬로그램은 10의 3성 그램이고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램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요 단위 자체가 이거랑 동일하죠. 10의 6성계 분의 한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화학과에서는 심플하게 1kg의 물이 1리터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도에 따라서 그램 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1kg을 1리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mg/L고 다른 말로 하면 1g/L가 됩니다. 즉 4%는 동일하게 40g/L가 되니까, 자, 이것을 노르말 농도의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염산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그램수, 자, 그램수를 우리가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노르말 농도로 하려면 당량 무게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부피가 있고 이 부피랑 이퀄이죠. 여기 들어있는 노르말 농도는 그램수를 또 지금 NaOH의 당량 무게로 나눠줬죠. 나눠주고 그리고 요 최적을 찾아내면 요 최적이 뭡니까? 최적이 2.74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H 계산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알아봤고, 이 세 가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